영어 교습소로 월 3,600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 여기 스트레이트에서 조회수가 폭발했던 거야. 이유는 나도 몰라. 폭발한 다음에 좀 다시 검토해봤어. 내 느낌에는 영어 교습소라는 단어가 가진 위력이 아닌가 싶어. 영어 교습소 하면은 딱 영세한 느낌이 드는데, 그 영세한 느낌이 드는데 월 3,600이 들어가니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또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긁은 거야. 뭐라고? 영어 교습소로 3,600이 된다고? 영어 학원 하시는 분도 자존심이 긁힌 거야. 이 정도 안 나오신 분 대다수거든. 응? 그래서 아마 클릭해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블로그 제목도 이걸로 바꿨어. 재산 블로그. 이걸 시리즈로 연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연재도 했고 책까지 순식간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방이든 영어 교수든 중심축으로 잡고 확장을 하면은 요즘에는 돈 버는 측면에서는 꽤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굳이 장소를 확장 안 해도 돼. 조금 해도 돼. 온라인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꼭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게 뭐 과외 해가지고 공부방하고 그 다음에 더 넓혀서 뭐 교육사 나가고 학원 나간다 이런 메커니즘을 그리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다른 비즈니스야. 과외 따로 공부방 따로 교육사 따로 학원 따로야. 그래서 이제 과외하다가 공부방 하면 망하는 사람 있지. 그 망하는 사람이 메커니즘이 달라서 망하는 거고, 또 공부방 하다가 교육사 나가서 망하는 것도 메커니즘이 달라서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육소 갔다가 학원 가는 것도 메커니즘이 달라서 망하는 거야. 처음에 나도 이걸 잘 몰랐어. 몰라가지고 헤맨 시절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학원 하다 보면 규모가 커지니까 평수를 올리는데, 이 평수 올리는 게 리스크야. 평수를 올리게 되면은 공간이 넓어지면 좋을 것 같지. 근데 공간이 넓어지면서 친밀했던 감정들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친밀했던 감정도 같이 벌어져.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그맣게 하던 습관 그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이거를 몇 번을 뒤집어 엎고 나서 이제 깨달은 다음부터는 되게 조심스러워. 한 평 올리는 것조차도 신경 엄청 쓰거든. 한 평 올릴 때마다도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학원은 일단 물리적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체라고 보면 돼. 만약에 네 학원이 50명인데 잘 돌아간다 싶으면 거기서 멈춰야 돼.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다른 비즈니스를 깔아야 돼. 응? 그렇게 깔아야지만이 성장을 하지. 잘 되고 있는 걸 갖다가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뒤집어 버리는 순간 학원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환상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버려. 학원을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학원을 해. 응? 그래서 학원의 감을 잡으면 되고, 교육소로 난 조그맣게 해주는 교육소로 애초부터 하면 돼. 나는 아예 공부방을 했던 공부방을 하고, 되게 학원 하다가 공부방 다시 백하던 분은 학원 하면은 관리할 게 은근히 많고 신경 쓸 게 은근히 많어. 그거 하기 싫어서 공부방 하는 거. 그거 하기 싫어서. 어? 대신에 이제 학원 하던 가다가 있기 때문에 뭘 까먹었냐. 공부방은 이제 엄마들이나 여자들이 잘해. 왜냐면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붙어주고 뭐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 그런 게 싫은 게 이제 남자 선생님이잖아. 또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문제도 좀 있지. 어떤 문제? 아, 여학생을 다룰 때 되게 민감하고 조심하거든.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공부방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 다는 게 좋아. 카메라. 공부하는 데다가. 아예 안심장치로. 응? 괜한 섣부른 오해 같은 거 만들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름 공간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공부방보다는 좀 여학생들이 볼 때 남자가 운영한다 할 때 안전하지. 응? 대외적인 광고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메커니즘이 다른데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응? 그 다음에 과외는 크는 게 완전히 개인기지. 성적만 올리면 되잖아. 또 애 케어만 잘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쉬워 1대1이니까 한편으로. 물론 이제 과외하는 강의의 품질이나 시스템 같은 건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그게 그래서 개인기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개인기. 근데 공부방부터 시스템이라고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과외부터도 시스템을 연습할 수가 있어.
만약에 한 층을 공략한다든가 한 지역을 공략한다든가 그래야지 과외도 편하지. 왔다 갔다 덜 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고액 과외가 아니고서야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 교통비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사실상 효율이 좀 없잖아. 그래서 야심이 좀 있으면 과외부터도 시스템으로 해봐. 그 다음에 공부방 시스템 도입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과외든 공부방에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개인기로 많이 버텨요. 근데 교수부터 밖으로 나가잖아. 이때부터 시스템 쓰야. 시스템 쓰기 어떻게 하면 따뜻함을 녹일까? 이게 핵심 키야. 시스템은 차가워 보이잖아. 체계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따뜻함을 녹일까? 예를 들면 이거지. 한국이란 나라는 자유롭잖아. 자유로운데 시스템은 되게 차갑거든. 응? 차가운데 한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따뜻함을 줘. 왜 그래? 그건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 문화가 있어서 그렇거든. 어? 그런 정서 문화를 갖다가 학원 내에서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시스템에 녹아들어야 돼. 응? 기계적이지만 하면은 오래 못 땡겨. 왜냐면 사람 자체가 기계적인 걸 싫어하거든. 응? 우리 원래 야생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숲에서 살고 농사 짓고, 이런 걸 갖다가 현대 문명 들어오면서 막 도시 공간에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애들은 더하지. 이게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잘 녹이면 돼. 학원도 시스템이야. 학원은 이제 인력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관리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 주먹국으로 하는 순간 망할 거야. 인력이 관리 안 되거든. 그래서 인력을 갖다가 늘 확보해 놔야 돼. 뭐 영어 강사든 수학 강사든 어디에 가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인재풀을 잠정적으로 해놔야 돼. 그래서 이력서를 평소에 받아두는 것도 괜찮아.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은 강사 채용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바도 인재풀을 많이 만들어두면 좋아. 알바도 어디서 와야지 애들이 좋은 애들이 많다. 알바도 성실한 애들 데리고 와야지. 돈을 주더라도 용돈도 더 주고 싶지. 이건 와서 일도 대충 하는 새끼한테 시급 주기도 아깝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평소에 연구를 좀 해놔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내가 판단할 때는 LMS로 학원보다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응? LMS만 잘 관리하더라도 오프라인 어느 정도 인원 가져가고 온라인 인원 가져가게 되면은 그 큰 학원 부럽지 않을 정도로 돈도 벌어요. 큰 학원이 오히려 돈을 덜 벌지. 나간 돈이 많으니까. 거기는 규모의 경제 아니야. 1인 학원 할 때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실속의 경제로 가요. 실속. 그 실속에 딱 좋은 게 LMS 아닌가? LMS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안 가르치는 학원도 구축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할 텐데 시스템을 깔아놓게 되면은 시스템 속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쉽게 예를 들면 강의 듣는 타임, 강의 듣고 필기하는 타임, 필기한 다음에 문제 푸는 타임, 문제 푼 다음에 체킹하는 타임, 체킹해서 틀렸으면 다시 페일하는 타임, 페일 노트는 어떻게 작성한다. 이게 다 시스템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애들이 알아서 공부하게 되겠지. 이게 또 왜 알아서 공부하냐. 그 과정이 전부 엄마 아빠한테 보고가 되거든. 자기 페일 찍힌 게 엄마한테 날라간다 생각해봐. 실시간으로. 열받지? 열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페일 안 나오게 하려고. 강제 시스템이지. 강제 시스템인데 결국 학원에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공부를 시켜서 집에 갈 때쯤엔 지친 모습으로 보내주는 거지. 집에 가선 쉬라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게 되면은 본인이 안 가르치더라도 자동으로 굴러가요. 이게 바로 1인 영어학원의 최고봉 위치까지 가는 거지. 이제 이게 그날 저녁에 흥미가 끌려서 그냥 마구마구 적었는데 조회수가 터져가지고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얘기를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그 영어 교습서로 월 3,600까지라는 책을 제가 냈어요. 냈고 앱보기니까 거기 이메일 입력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앱 바로 확보할 수 있어. 이 과정이 몇 초 걸릴까? 이메일 쓰는데 한 10초? 10초 걸리겠죠. 확인하는데도 10초, 20초? 그러니까 확인할 때 이미 앱북이 갔어. 그러니까 20초면 되겠죠. 20초 정도 시간 쓰면 되죠. 그 개인정보 입력 제로니까 이름하고 거기 전화번호 같은 거 안 적어도 됩니다. 밑에 댓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